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어,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날 6월 3일이죠. 선거가 있고, 내일부터는, 내일하고 모레는 저기, 저기 시작되죠. 저 사전투표. 제가 오늘 이제 좀 방송을 좀 킨 것은 여러분들하고 좀 여러 가지 뭐 잠깐 대화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그 토론회 마지막 3차 토론회 그 이준석이 애 늙은이 이준석에 대해서 너무 황당하게 짝이 없었죠. 이준석이 애 늙은이 이준석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도 아주 뭐 지금 이 여성 혐오 발언 상당히 그 여성 혐오 발언으로 인해서 아마 이준석이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 출마 포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단일화를 떠나서 이준석 스스로가 출마 포기를 이렇게 발표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뭐 출마 포기를 않겠다고 하는데 100% 출마 포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전략이다. 뭐 전략이라기보다도 뭐 김문수랑 같이 합작이 돼서 얘기를 그렇게 풀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뭐 둘이 합쳐도 뭐 한 30% 35% 정도 나올 것이고, 뭐 이재명 후보야만 50%가 지금 넘어가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예측하기를 아마 저도 이제 내일 사전 투표로 할 예정인데, 아마 3, 4% 정도, 3%, 53.5 정도 그 지지율이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봤을 때 그 지금 오늘 또 발표하기를 그 국정원에서 아마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암살 계획,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아까 뭐 한 두세 시간 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암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아까 그 정성호 의원이 발표를 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직은 내란 잔당들의 세력들이 지금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대통령이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발본색원을 해서 내란 잔당들을 반드시 척결을, 뿌리를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건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바르게 나가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뭐 화합이네 통합이네, 지금은 통합해서 지금은 무슨 개혁이네 그렇게 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단계가 지금 뭐 이상한 그 무슨 뭐 개혁 얘기하고 뭐 조직을 뭐 합치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개혁은 정광석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빛의 속도같이 소리 소문 없이 바로 개혁을 해야지, 개혁 시스템이 이루어져야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게 실패가 되면은 또 내란 진동 세력들이 또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그 보수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죠. 이미 극우 꼴통들이죠. 그 사람들 때문에 한 20% 30%가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그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봤을 때는 6월 3일 4일 날 이제 대통령이 취임이 되면서
바로 그 쇄도 캐비넷, 그러니까 내각, 그러니까 내각이라는 것은 이제 국무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뭐 내각제가 아니라 국무위원, 그걸 발표를 해야 되고, 그 국가의 미래 전망, 국가의 미래 계획을 그날 바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바로 발표를 하면서 신속하게 내란 잔당들의 세력을 바로 그 재판도 회부시키고 바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한 3, 4개월 정도 안에는 반드시 소탕을 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내란 잔당 세력들, 또 비리 부패 세력들 다 소탕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하고 난 다음에 국가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야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제가 살아보니까 60이 넘고, 지금 제가 만 61인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은 그 회귀성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본능적인 회귀성.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어떤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은 반드시 부패를 저지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못된 습관이 있는 사람은 못된 습관을 저지르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본능적인 걸 버릴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뭐 바뀐다는 건 거의 뭐 한 1%, 0.1%의 극한에서 극소수만이 본인의 어떤 처절한 깨달음을 통해서 바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치적인 성향은 안 바뀝니다.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그건 이념적인 건 절대 안 바뀌거든요. 이제 그들이 바뀌어서 뭐 이재명을 대통령을 좋아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공떡입니다. 그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끝까지 윤석열, 윤 어게인을 주장할 것이고, 또 그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을 통해서 그들은 또 다른 그 극우의 어떤 정권을 옹립하기 위해서 준동을 할 겁니다. 지금 한상수, 최상목, 박상민, 이상민, 이 사람들 지금 출입국 금지가 됐죠. 아마 신속하게 이 CCTV 확인해 보니까 전혀 진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수사본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찰이 자기의 과거에 그 계엄할 때 그 과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찰이 명예를 회복하고, 이 검찰이 이제 아마 그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가 될 텐데,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국가수사본부의 국수본 같은 경우는 국가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과감없이 이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그 역할을 공수처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공수처도 굵직굵직한 사건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뿐만 아니라 모든 내란 그 부패의 어떤 비리 세력들은 다 구속시켜서 재판정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국가의 어떤 미래적인 청사진을 그려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제가 또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죠. 아직도 지금 안 끝나고 있으니까. 제가 2번씩이나 이겼는데도 이제 중노위로 좀 가 있죠. 뭐 다다음 주 한 2주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 특별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뭐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번씩이나 같은 사건을 제가 이겼기 때문에, 이걸 특별한 뭐 어떤 내용도 없고 실질적으로 억지죠. 너무 과하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 한쪽에서는 뭐 약간 뭐 긴장은 되지만은 특별하게 그렇게 별 일은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권이 빨리 바뀌어서 저도 뭐 속된 말로 좀 욕심 참아서 뭐 정부 공기관에 공개 채용을 한다면 저도 공모를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제가 35년 다녔던 직장에 대해서 공개 모집을 한다면 뭐 감사직이라든가 공개 채용을 저도 응모를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하루 빨리 바뀌길 원하고,
제가 35년 다녔던 직장에 대한 공개 모집을 한다면 저도 몸담았던 직장에 대해서 법과 시스템을 다 구비하고 다시는 이런 장난질을 못 오게끔 할 수 있는 공기관, 정부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일조를 할 겁니다. 뭐 저 나름대로 과거에 공기관에 근무할 때 많은 실적을 상도 많이 탔습니다. 표창도 많이 타고 제 성격이 또 열심, 적극성을 나타내고 실적을 저는 분명히 나타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 TF 쪽에 일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뭐 제 자랑인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 그만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이 대한민국이 좀 바르고 시스템과 제도를 완전히 굳건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만들기 전에는 인적 그 잘못된 사람들을 다 일벌백계로 다 청소를 해야 한다. 그 잔뿌리들, 그 씨앗들이 있으면 언젠간 다시 대한민국이 또 제2의 내란, 계엄이 또 나옵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래 내가 누차례 얘기를 방송에서도 하지만은 계속 지금 내란 준동 세력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나 어제 뭐 3차 이 토론회 보면서도 김문수 같은 사람 계속 그 마타토어 전략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둘이 맞아서 또 누굽니까? 이준석이 둘이 딱 맞춰가지고 둘이 또 심지어 그 참 말도 안 되는 그 젓가락 얘기를 꺼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정말 이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그 생방송 토론 시간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그 수준이야. 정말 추잡스러워서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이제 좀 정책적인 토론이 아니고 뭐 사람을 헐뜯는 마타토어 네가티브적인 전략으로 과거에 뭐 쾌쾌 묵은 것을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는 뭐 이준석이 대화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냥 김문수 쪽에만 얘기하겠다. 처음부터 얘기하고 제가 질문을 이준석이한테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이준석이는 잘못 배운 거죠. 정치를 잘못 배웠고 애 늙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 40대인데 이제 막 40대 된 것 같은데 생각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은 거의 뭐 60대 70대 아주 그 홍준표하고 좀 비슷하다. 홍준표하고 그 비슷한 스타일이다. 그런 것을 잘못 배웠다.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막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은 이재명 후보를 신변을 지금 철저하게 더 보호를 하고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지금 오늘도 발표를 했지만은 국정원에서 그런 제보가 있었다. 또 국정원 그 김문수 그 지원 세력으로 간 사람들, 국정원 출신들 그 명단이 오늘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또 총으로 저격을 할 수 있다. 또 그 얘기는 또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 그 열린공간 TV에서도 김충식 씨 얘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거기서도 뭐 총 얘기가 나왔어요. 또 거기에 또 일부 뉴탐사 쪽 얘기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게 참 알다가도 모르는 이 야당 진보 계열에 있는 그 유튜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어느 강 무슨 기자 얘기를 꺼내면서 막 얘기가 나오더라고. 댓글에 보니까 참 이렇게 김건희가 저렇게 이 뒤에 조정을 하고 뒤에 저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기 사람들 만들어내는 것은 김건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김건희가 정치하면 잘할 것 같아요. 자기 사람들 다 만드는. 그러니까 아마 김건희가 아마 이번에 구속되면 무기징역 받겠죠. 못 나오겠죠. 그리고 뭐 정치활동 못 하겠죠.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김건희가 정치를 하면은 보통 정치인이 아마 보통 정치인보다 건너뛰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도 그 세력들을 김건희가 다 잡고 있다. 뭐 참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이게 봤을 때, 이번에 이제 그 내용을 내가 들으면서도, 상당히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금 그 경호를 더 강화를 해야 한다라는 거하고,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뭐 거의 뭐 기정사실로 이제 고착 굳혀진 것 같아요. 한 50, 한 2%, 3% 당선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당선되자마자 바로 그 국가의 비전과 조직 개혁 방향을 발표를 해야 한다. 지금은 조용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다 정권 잡은 것 같이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비험불하라고, 겸손하라고. 조용히 지금은 이대로 추세대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저쪽에 있는 내란 잔당들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가 걱정이 되는 거죠. 걔네들은 뭐 저격을 해서라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 정권을 뺏어올 놈들이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경호를 강화해야 한다. 뭐 어제 경호처에서도 훈련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뭐 최초로 공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 훈련 장면을. 그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기 전 그 후보 입장을 좀 경호를 더 확실하게 더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어제 토론 보면서도, 그게 좀 토론 같지 않은 토론, 인신공격을 하는 토론이 무슨 토론입니까? 제가 봤을 때, 참 이준석이 같은 애가 정치한다고 어떻게 젊은 놈이 저렇게 해서 좋은 꽃길만 걸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준석이가 거기 있는 당도, 개혁신당 애들도 뭐 허은하랑 다, 김용남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뭐 이철규인가요? 뭐 누구 있더만.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짠하더라고. 짠해. 정치를 잘못 배웠다. 내가 뭐 사람을 뭐 이렇게 평가라기보다도 좀 젊은 사람이 정치를 제대로 배우고, 그 옛날 그 삼김 시대의 정치를 배운 사람들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잘못 배웠다. 그래서 홍준표 같은 사람들 그 말장난하고 아주 그냥 능구렁이 같은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제가 이대로 나가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만 움직여 돌라, 뭐 그렇게 지금 경기를 하고 싶고요. 좀 답답해서 제가 방송을 지금 켰는데, 마지막 피크, 이제 깜깜이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피크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경호에 더 보완을 하고 더 안전을 유지하고 이대로 잘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대한민국이 그려질지, 또 어떤 대한민국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모든 국민들이, 서민들이, 시민들이 행복하게 재밌게 또 전 그렇게 사는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일부 기득권들이 카르텔을 대서 자기네들만의 이너서클을 구성해가지고 그냥 주고받고 하면서,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라 정말 일반 서민들, 시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좀 살고 싶은 그런 대한민국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뭐 이렇게 켰는데, 뭐 날씨가 여기 굉장히 지금 햇볕도 들고 좀 뜨겁네요. 약간 좀 더운 날씨, 이제 여름이 이제 시작되는 날씨 같은, 좀 일부러 좀 햇볕을 안 태웠기 때문에 좀 한번 이렇게 밖에 나와서 햇볕도 한번 태우고 또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이 꽃이 이제 노란 꽃들이 굉장히 이쁘게 잘 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란 꽃들이 이렇게 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아주 뭐 좋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앉아서 좀 얘기를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좀 하고요. 이제 뭐 거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잡소리가 길어졌는데, 이재명 대통령 되는 시대 이제 좀 바란다. 일주일만 참자. 그리고 개혁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정광석화 같이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한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였고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그 희망에 찬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